네, 이전 영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고 또 내일 매매를 할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 주도주의 섹터별로 관심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앞으로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면 우리는 매매를 하겠다, 미리 좀 약간 공부를 해놓고 또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캐치하는데 좀 더 빠르고 또 공부가 되어 있다면 또 자신감 있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가스정 관련주들 봤을 때는 한국가스공사가 일단 원탑이죠. 오늘도 거래를 했었고, 앞으로 밀린다라면 최우선 관련주로는 어쨌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이제 코오롱 글로벌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3개 정도, 가스정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밀리는 부분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1선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내일도 당장 또 매수를 또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을 한번 살펴보면, 바이오 쪽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바이넥스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급락도 중간중간에 나왔어요. 근데 그 급락들을 며칠 새에 다 회복하는 형태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의 끝에까지 좀 기다렸다가 박스권을, 그리고 혹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돌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의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앞으로 흐름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또 따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지금은 삼천당 제약이야겠죠. 삼천당 제약이 신고가를 내면서 그래도 오늘도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 부분들에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상승 파동에서 사실 급하게 밀리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급하게 밀리는, 각도가 급하게 밀리지 않는 상태, 혹은 어느 정도 밀리고 나서 옆으로 기어주면서 주가가 버텨내주면, 예고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이 중기 이동평균선까지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단기동평선이 다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꺾여버리는 이동평균선을 다시 잡아주는 이제 꽈배기 형태의 어떤 조정기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혹은 또 시장이라든지 이슈, 뉴스,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상단에 있는 어떤 이슈라면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결국 올라가는, 떨어지는 부분들에서 차트를 무시하고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어떤 흐름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급하게 밀리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이동평균선 아직 거래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5일선까지, 혹은 이 전고점을 테스트하는 하락 부분들 충분히 양호하게 좀 밀릴 수는 있죠. 근데 그 밀리는 부분들을 살펴볼 때 옆으로 긴다든지 주가가 이제 버텨내주는 흐름이 되면은 이 정배열인 상태에서 5일선이나 11선 자리가 일때 붙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펩트론 비만 관련주를 했을 때 다른 종목들은 힘이 별로 없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노리는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급하게 올려지는 형태가 나온다면 좀 쫓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혹은 지금 전고점을 이제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오는 윗꼬리, 그리고 나서 어떤 기간 조정을 이제 겪으면서 또 패턴들이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고가를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또 적극적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어쨌든 지금 시장의 바이오 관련 중에서는 가장 으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알테오젠도 지금 대장주죠. 바이오 대장주에 또 꺾이지도 않고 아직도 강하지만, 지금 또 이제 사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단기적인 이제 공략 부분들이 나오는 2차 상승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이제 뭐 HLB라든지 HLB 제약 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다시 추세선 올라오는 반등각이 좀 강하게 나오는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일은 걸릴 수밖에 없다.
다 추세선 하단에 지금 어쨌든 실망한 부분들에서 올라와 있고, 올라오면 여기서 만약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라면 다 공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부분들에서는 시간은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음식료 쪽에서는 이제 S&D, 우양, 그리고 사조 대림,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면 혜태제과식품, CJ 시푸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래를 한다면 S&D를 지금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근데 오늘 흐름에서는 사조대림이 일단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내일과 이제 5일선 부분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내일 올라가 버리면 사실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내일 십자봉을 내거나 아니면 장중에 좀 살짝 밀렸다가 자리를 다시 잡아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오후장쯤에는 좀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이제 전기주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이 그렇게 오래된 아니죠. 한 몇 달 동안 올라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기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2달 이상 가까이 이제 상승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APR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를 하기에는 빌드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를 하기에는 위치상에는 어떤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지금 120선에 닿은 자리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가격대의 중간치 가격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120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부분들에서 이제 지지봉 나오는 걸 확인하고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라오면 5%, 10%, 뭐 진짜 많이 올라와야 지금 뭐 여기서 봤을 때 진짜 많이 올라오는 봉이야 10%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 부분들이 크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추천을 하거나 뭐 매매 부분들을 할 수는 없지만, 직장인분들이나 뭐 이렇게 천천히 가는 종목들, 그리고 또 길게 좀 끌고 가볼 만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큰 대형 종목들이 120선까지 밀린 상황에서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종목의 대형주의 화장품 관련주들을 매수하려고 본다면 일단 1픽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일단 추세선 자리 근처까지 지금 다시 내려와 있고, 만약 이 갭상승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한다면 이 갭상승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 있어야, 이 구간이 깨지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려면 최대한 가깝게 매수 단가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모레 퍼시픽 앞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급등이나 이런 관련해 가지고 강한 종목들로 본다면 삐아와 에이블 CNC,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일단은 올라갈 때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제일 셌죠. 27,000원대까지 살살살살 올라오다가 28,000원에서 6만원대까지 100%가 그냥 쭉 올라가 버렸고요. 거기서 이제 또 우리 대장주라고 한다면 실리콘들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실리콘들 자자자 올라오다가 15,000원대 지금 5만원대까지 어마어마한 상승 보였어요. 가장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일 1순위는 어찌됐든 실리콘2가 될 건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지금 11선도 아직도 안 밀리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실리콘2가 결국에 실리콘2도 져버리는 상황이 되어야 우리가 화장품주들을 좀 만만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선조정 받은 종목들, 지금 실리콘2는 안 빠지는데 그래도 잘 갔던 종목들 중에서 토니모리, VT, 그 다음에 실리콘2까지 봤을 때 토니모리나 VT 이 정도 종목들이 지금 밀리고 있죠. 21선 정도 수준까지 더 밀리면서 이 토니모리라든지 VT 같은 경우에 추세선 자리가 닿고, 이제 그런 닿는 자리가 나오면서 실리콘도가 한번 좀 아래로 밀린다면 그 구간에서 우리는 화장품을 해보자.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막 매매하고, 물론 뭐 반등은 계속 나오고, 왜냐하면 주도주고 강했었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빠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등들을 노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한 개의 어떤 적어도 파동을 노리는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쪽에 지주사 쪽에서는 관심이 좀 많았죠. 그래서 두산,
그리고 이제 뭐 LS 같은 건 전기랑 좀 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부담되긴 하지만 어쨌든 메이저 라인 부분 아래에 있어가지고 관찰은 계속 해보고, 또 매수도 지지봉이라든지 아니면 쌍바닥 형태가 나온다면 매수는 해보려고 지금 관찰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이저 라인을 깨고 나서 회복을 했는데 회복을 다시 깨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20선 자리 좀 지켜 120선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주가 흐름이라는 게 쉬운 흐름이 아니죠. 급하게 빠졌다가 다 올라왔다가 또 밀렸다가 이건 뭐 거의 뭐 개별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걸 보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뭐 이쪽이 있지만 아직 밀리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매수해서 얼마나 수익을 더 낼 것이냐, 그 부분들은 쉽지 않다. 다만 이제 효성중공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저 라인이 닿았으니까 내일 정도에도 단순 반등 기대는 해보는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전기주들은 지금 매매를 하기에는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크게 좀 매력적이지는 않는 위치지 않냐. 대원전선이라고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도 섹터였던, 그러니까 전기 쪽의 주도 섹터였던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3차 세 번째로 올라왔던 재룡산업 같은 경우가 세명전기랑 엄청나게 또 급등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올라서 못 사잖아요. 우리가 또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대원전선, 그 다음에 오늘 좀 매수를 해가지고 봤던 이제 구리 관련 KB메탈이라든지 이구산업 이런 쪽이, 이구산업도 120선 정도 수준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가격적인 단기적으로 테마 부분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낙폭과대 관련해가지고 반등을 노려보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밀렸다가 또 종가 구간에 끌어당기면서 덕산테크코피아 몇 개 봤었죠. 대주전자재료, 덕산테크코피아,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 PNT 이쪽 계속 살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인데, 그리고 또 대주전자재료도 이제 11선 오늘 지지 자리가 내일 반등으로 만약 이어진다면 지금 11선 쌍바닥이라고 보고, 내일이 또 꺾여 내려가면 얘는 기준이평이 지금 5일선과 11선의 기준이평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그 더 아래, 훨씬 아래 이 상한가 시가라든지 추세선 정도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일 아침에 14만 5천 원대를 지켜내주는 흐름의 양봉이 뽕 하고 뜨면서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이거 같으면 단기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나 뭐 엔캠, 이거는 이제 선발주자였죠.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에코프로 이 시절 이후 다음에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는 엔캠, 에코엔드림, 에코프로 HN 뭐 이렇게 있지만, 에코프로 HN은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고 추세가 아직 이제 비추세에 있는 구간에 있고,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나 흐름들은 뭐 좋아 보입니다만 매수, 그러니까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위에 봤던 4개 위주로 일단 보고, 덕산테크코피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밀려 내려온다면 5만원 정도 선이면은 충분히 좀 또 매수할 공략이 가능할 만한 부분이 되고, 지금 오늘 아래쪽이 좀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좀 밀렸는데 하루 이틀 또 횡보하면서 버텨주다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신고가 자리이다 보니까 계속 관찰은 좀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있는 종목들, 뭐 STX 그린로직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해가지고 오늘 큰 수익을 낸 부분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크게 지금 보이거나 좀 보는 것들을 좀 제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주항공 쪽에 이제 세트레가이, 우주항공 세트레가이,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좀 많이 밀려 있죠.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SMCNC,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데브 시스터즈 게임주들,
게임들 중에서 데브시스트가 또 이제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 정도 살펴보고, 로봇주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눌린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뭐 기회비용상의 효율성이 있어 보이고요. 코스피가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좋아지고 신고가를 내고 있지만, 코스피는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모르겠지만 좀 되신 분들, 그래도 몇 년 되신 분들은 코로나 시절에 대형주들이 올라갔던 거를 보면 상한가도 가고 막 15% 20%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런 탄력을 보여주는 대형주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좀 낮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코스닥에 좀 머물러 있고, 또 이렇게 추세가 지금 확 나와 있는 대형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고 나면, 물론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이런 건 추세가 확실히 나와 있고 강하지만 지금 그거를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높은 가격에 있고, 지금 상태에는 또 이동평균선과 이격도 있는 상황이니까, 또 오히려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할 거면 차라리 한미반도체 DI 테크윙, DIT, YC 이런 쪽을 노려가지고 보는 게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 폼 자체가 대형주 쪽의 시장이, 그리고 코스피 쪽의 시장이 괜찮긴 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좀 더 기다려 봤다가 보통 종목들이 한 종목이 올라가면, 일단 올라가면 한 6, 7% 정도는 올라가는 시장이 되었을 때, 그때 코스피랑 또 같이 매매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기타 종목들 섹터 한번 정리했으니까 이 관심 종목들 관중에 한번 모아두시고, 제일 강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이면서 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너무 순간에 1분봉 하나에 왔다 갔다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로 골라놓은 거니까 이 부분들 같이 참고해가지고 장중의 관심 종목과 또 이 관심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몇 달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